자, 오늘은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부모님들인데요, 미국에 유학 간 자녀들을 둔 경우에 한미 간 어떤 세무 자산관리 핵심 사항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적인 어떤 세무적인 고려사항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이 양국에 걸친 세금 자산관리 문제 복잡하지만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실용적인 조언 위주로 한 5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따라오셔서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리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직 안 누르셨다면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요.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자녀가요, 그런 경우에 세금 신고입니다. 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요, 한국에서거나 미국에서거나 모든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예요. 전 세계 소득 과세니까요.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에 자녀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어요. 이론상 미국 세금 신고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국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뭐 F바다, FedCard다 하는데요, 자녀 명의의 어떤 한국 금융계좌 잔액이 10,000불 이상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이 내용을요, FBAR라고 해서요,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규정이거든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더 늘어나면요, 50,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FedCard 법에 따른 추가 신고입니다. 그에 대한 의무도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의 뭐 여러 은행들,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많잖아요. 예금을 두거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잔액이요, 지금 말씀드린 여기 해당이 된다면 해외 자산 신고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것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해외에서 증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한국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줬는데 한 해 동안의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거나 증여했다면, 자녀는요, 미국 거주자로서요, 다음 해 세금 신고할 때 폼 3520이라고 하는 양식을 제출해서요, 이 내용을 IRS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 양식은 해외로부터 받은 거액의 증여나 상속을 신고하는 서류니까요, 세금은 아니고요, 정보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를 누락하면 미국에서 꽤 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의 벌금이라고 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1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뭐 12만 달러를 송금했다라고 하면요, 자녀는 본인의 이듬해 미국 세금 신고에서 폼 3520을 제출해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거나 어떤 세법상 거주자인 미국에 거주하는 그런 자녀의 세금 신고, 미국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였고요. 두 번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일 텐데, 부모님이요,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거예요. 뭐 증여를 한 거죠. 생활비 송금하는 것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요, 부모의 경우 이 증여세를 납부하진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증여세는요,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부모님은 미국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증여자가 미국인이 아닐 경우에는요, 해당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자산이 아닐 경우에는 미국 정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국의 비거주자인 증여자가 해외에 있는 자산을 미국 사람한테 증여하는 거니까 증여세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3520이라고 하는 것, 자녀가 받는 입장에서 이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면 3520 보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부모의 증여에 대해서는 한국 증여여,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이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는 당연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금액이 있죠. 얼마까지는 비과세지만 이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요, 자녀 유학비로 얼마를 보냈는데 이 금액이 크다 그러면 사전에 한국의 어떤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증여세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주 나오는 이슈가요, 자녀가
한국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FBA, FedCa라는 게 있는데요. 자녀가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예금 계좌나 주식, 펀드 등의 금융 계좌를 소유하고 있으면요, 해당 자산에 대한 소득도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자산의 그 계좌 잔액이요 $10,000를 넘으면 신고 이 정보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 역시도 FBA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자산 규모가요 10,000불이 아니라 50,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FedCa에 따른 추가 보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요 한국의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투자해서 이익을 발생했다면 사실 대체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주식 매매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미국 세금 신고서에 이러한 거래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배당이라던가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과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 세금 신고할 때 Foreign Tax Credit이라고 해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외 금융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금융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자녀 명의로 한국의 부동산, 뭐 예컨대 주택이나 상가나 뭐 토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부동산은 정보보고 차원에서의 그 FBA나 FedCa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라던가 나중에 이걸 팔아서 발생한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보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국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었다고 치면 한국에서 임대소득세 납부하죠. 미국에도 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한국의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에 과세되는 것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의 그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서 차익을 얻었다면 미국 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니까요. 여기서도 이 한국의 동일한 양도소득에서 세금 내는 거 외국 납부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으로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신고 자체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요, 미국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라고 하면 학자금 지원 관련된 사항 또한 따져봐야 될 그런 내용일 텐데요. FAFSA라고 하죠. 미국 대학에서요 연방 학자금 지원,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이 학생 본인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자산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죠. 이거는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FAFSA 신청서에는요, 부모의 연간 소득 또는 뭐 예금 및 투자 자산 또는 뭐 부동산 자산 등의 내역을 달러화로 환산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에서의 부모의 소득이 높거나 또는 자산이 많으면 FAFSA 자격에 있어서의 가족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가끔 나오는 얘기가 한국 거주 부모는요 미국처럼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으니까요 FAFSA라든가 기타 대학의 어떤 자체 재정 보조를 신청할 때 부모의 소득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가 은행 잔고 증명서, 뭐 부동산 재산세 증명서 등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어떤 금융 기록이라던가 자산 기록이 미국에 없다라는 이유로 인해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투명하고 어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미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녀에게 증여하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처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보죠. 첫 번째, 미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 소지한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 형태로 미국 자녀에게 이전할 계획이라면 미국 세법상 해당 거래가 미국 증여세에 부과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겠죠. 앞서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미국의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자가 미국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미국 정부는 부과하는데, 부동산을 직접 미국에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대로 증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또 따져야 된다라는 것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부모님이 변고가 생겨요. 그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상속받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별세해서 상속으로 미국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는요, 해당 부동산은 미국 그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이
자산이 됩니다. 세법에서는요, 앞서 증여세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에 대해서, 이 경우는 유형, 무형 구분 없이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미국 세법에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 상속세 공제 한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한 6만 불 정도밖에 안 돼서, 예컨대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미국 부동산 자산 가치가 이보다 높다고 하면 높은 수준, 최고 거의 연방세 40%의 이 상속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맞게 대비를 해야겠죠. 물론 이러한 상속세는 부모님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상속세의 부과 대상 자산이 되고, 따라서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가 한국에서의 상속세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실무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또 잘 챙기지 못하면 양국에서 세금 내는 그런 상황을 또 피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보다 보니 미리 대비를 해놓고, 그런 일이 아예 미국에서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이 안 되도록 미리 장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또 고려할 것은요, 부모님이 증여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요, FIRPTA라고 하는, 이거는 Foreign Investment in U.S. Real Property Tax Act라고 하는 건데요, 이 외국인이 미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매각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매매 대금의 15%를요, 연방정부 같은 경우 원천징수 당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 말은 이 외국인이 투자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게 확신이 안 들다 보니 전체 매도가액의 15%를 일단 1차적으로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실제로 뭐 나중에 양도소득을 넷 금액으로, 전체 매도가액이 아니라 실제 양도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고요. 그래서 세액이 결정되면 미리 납부한 15%에 대해서 물론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거나 뭐 부족하면 더 내겠죠. 어찌됐건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대금의 15%가 미리 원천징수 된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현금 흐름을 이에 맞게 계획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5가지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이랄까요? 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미국인 자녀죠.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자녀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부모님이 해당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이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나오니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대체로 한국 부모님이 한국 자산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미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학자금 지원이요.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자산이라든가 소득도 중요하니 여기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자녀 명의의 한국 내 금융자산,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보 보고 또는 이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한 미국 세법상의 신고 및 보고 의무에 대한 것을 항상 준수해야 되니까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꼭 클리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미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일부 증여가 됐건 아니면 기타 매각에 있어서의 소득 관련 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죠. 자, 이상 오늘은 종종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어렵진 않지만 한국의 부모님들이 계시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자녀가 있을 때 고려해야 되는, 특히 미국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되고 부모님이 챙겨주면 좋을 법한 그런 미국의 어떤 제도 그리고 절세 방안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주변 분들께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